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오늘 똑공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누차 말씀드릴게요. 용신 잡는 거 18장부터 제일 중요해요. 18장, 쇠왕장이에요. 네. 이건 일주 위주예요. 쇠왕장에서 일주 위주로 하는데, 태왕할 때, 일주가 태왕하다. 그럼 어떡한다? 설한다. 네. 그런데 왕세하다. 왕극하다. 그럼 이건 어떡한다? 종한다. 다른 데는 뜻이에요. 그리고 태세하다. 이러면 이것은 극한다. 일주가야. 그런데 세극하다. 세극하다. 극에다 달았다. 이거는 그럼 또 다시 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 위주로요. 그런데 제가 논문에 이 쇠왕장을 쓰지를 못했어요. 논문 쓸 때만 해도 아직은 적천수가 좀 초짜여서 곧바로 중화장으로 넘어갔어요. 10부 중화. 중화는 이건 강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를 지도하셨던 양은원 교수님께서도 적천수의 중심 사상이 뭐요? 그래서 중화 사상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중화 사상은 강약만 본다. 일주에. 강약. 강하면 어떻게 한다? 눌러주라. 약하면 도와주라.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제가 놓쳤다는 거예요. 논문 쓸 때. 벌써 12년이나 지난 때니까요. 12년 전, 그 앞전이겠죠. 왜냐면 벌써 제가, 아니죠. 그렇죠. 70이니까, 62살에 땄으니까, 한 20년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논문 준비한 게 20년 됐네요. 50살에서부터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적천수, 원주를. 그래서 요 강약, 억부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중요한 것이 18장에 있더라. 19장에 그렇고요. 20장은 뭐예요? 원류. 원류죠. 원류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나를 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잡아야 돼요. 원두예요. 원두. 무엇이 무거운가? 제일 많은가?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철저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맥을 얘기해서 통수지리를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끝쳤다 강하는 것이 시작을 해서 원두가 시작돼서 그것이 용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원류가 바로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풀어 제낄 수 있는 것이다. 일주를 안 봐요. 일주를 안 봐요. 통관용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주 안 봐요. 그래 놓고 무엇으로 통관시키는가를 보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문에도 이 통관용신은 해놨어요. 억부용신, 통관용신, 그 다음에 병양용신은 안 했고요. 병학용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조후용신도 좀 다뤄놨어요. 조후용신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여름에 목화, 상관격이죠. 그럴 때 인수를 쓴다. 그리고 금수, 상관격. 겨울에 금 뭐를 쓴다? 관을 쓴다. 관을 쓴다. 물론 겨울의 나무도 상관격이 겨울의 나무는 아무래도 상관 불을 쓰는 거죠. 발을 써서 왜 조를 맞춰야 되니까요. 생물이니까 그래요. 생물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논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억부용신, 통관용신, 원리용신, 조후용신을 썼어요. 사실은 서양편에서 썼어야만이 되는데 그 서양편이 그렇게 중요한 걸 저는 놓친 거죠. 논문에서 놓친 거예요. 참 이렇게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참 서양편을 놓쳤다는 게 좀 아쉽죠. 요즘 다시 쓰면 서양편을 써서 한번 논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요.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힘든데 논문을 또 쓰겠어요.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욕심 같아선 참 아쉽다라는 것이 다시 적천수를
쭉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수양장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통관장인데 통관에선 막힌 걸 뚫어주면 된다. 막힌 걸. 그래서 제 논문을 이렇게 쭉 썼어요. 통관장으로. 자, 그렇죠. 이건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예요. 이건 뭐 인수가 통관시켜준다는 거예요. 인수가. 화체 수분용조예요. 화가체가 돼요. 일주가체예요. 그러니까 뭐를 쓰느냐. 이게 통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해서 일주를 보고하는 거죠. 통관용조. 그러나 무게중심론은 그렇지 않다. 화가체니까 수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이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해드릴까요? 차조는 천간지지로 살생인, 인생신, 이렇게 통관시켜요. 취기, 노광을 깔고 있어요. 돌아갔어요. 우묘, 사충이 되는데 실제로 충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오충의 묘유충을 하려면 전부 다 하나를 건너야 되니까 아니에요. 반이 사중, 오히려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금이 술을 보면 불국목, 목을 극하지 않고 오히려 생수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겠죠. 술을 생하려고 한다. 수가 목을 보면 불국화, 화를 극하려고 하진 않고 오히려 목을 생하려고 한다. 맞죠? 저는 자연히 불격, 불점. 자연스럽게도 격이 되지도 않고 점령하고 있지도 않다. 순수하다. 막을 젖자예요. 무조절짐을 아무런 막아서 끊는 그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가 약중 변황하다. 확실하게 왕해졌네요. 그러니까 일주 극계이죠. 운에서 술을 만나면 거듭해서 생목, 목을 생하고, 금을 보면 생수하니, 인수불상, 인수가 상하지 않는다. 간목해야 돼요. 소위, 추위조척,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해서 사지 관찰이다. 라고 했죠. 이게, 한번 봅시다. 126번일 거예요. 대우는, 무게중심론으로 볼게요. 맞습니다. 화가체예요. 그래서 금수르다 수금으로 가야 되죠. 대우는 그죠? 그러네요. 무어대운 되면 끝나겠습니다. 이 사주는 종명 되었네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요거예요. 자, 이 사주는 무인, 계해, 정미, 신해. 이것도 묘하게 됐네요. 인수격으로 해놨죠, 제가. 왜? 정관격인데, 인해 한목을 해서, 이게 자평진전 2권에 심해첨 선생이 격에서 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조금 내려가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차는 개수가 이망하다. 이렇게 개해로다. 첨신상극. 바로 몸에 붙어서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무토 합고,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해서 데려고 오죠. 반대로 작당신, 오히려 일주를 도와주고 있다. 월지 해수는 본래 살을 도우려고 하는데 연지인해, 아이고 참 좋네요. 합내생신, 같이 와갖고 일주를 돕고 있다. 인목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격 멀리서 떨어져 있지만 반이 친근, 오히려 친근함이 되었다. 희지 해수는 우복미회, 이런 미토를 만나서 회를 이루니 이난위운,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가 된다. 일내일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갔고, 하등정협, 무엇이 등급의 정협이 어쩌겠는가. 결국은 좋다. 일왕일에 한 번 와서 한 번 만나니 통관무죠. 이거 막을 젖자죠. 통관해서 막힘이 없다. 소위 과가면등이요, 사지황당이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편진전이 아니죠. 자, 합이 잘 되어 호명이 된 명주다. 인해 한목과 묘목이 빠진 해미 반한목이 되어 지지가 모두 인수국을 이루었다.
같은 수기온이라도 자수와 해수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다. 자수는 너무 맑아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이고, 해수는 플랑크톤 등이 포함된 물과 같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 같다. 갔다 살 수 있는 물 같다. 그럼 뭐 괜찮겠네. 배운 설명도 없이 과감에 오른 홍당이라는 해석까지 하였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평진전의 격국론에서 정관격에서 인수격이 된 거예요. 이 권에 있어요. 논용심 변호장에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화일주가 이걸 딱 맞네요. 해월에 태어나면 정관격인데, 본래는 정관격인데 지지에 묘미가 있으면 인수격으로 변한다. 또 기토일주가 신월에 태어나면 본래 상관격인데 지장간에 임수가 투관하면 제격으로 변한다. 무릇 이와 같은 종류가 모두 용신에 변화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격국론 주장하는 사람은 신금일주는 금이지 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격을 설명을 해요. 왜냐면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 있지 않습니까? 7, 16이잖아요. 그러면 16이 더 강하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면 그건 쓰질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저는 뭐 격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격으로만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게 몇 번일까요? 127번이죠? 네. 저는 뭐 격에 목매이질 않습니다. 격도 무게중심론으로 다루면 된다. 예, 수체. 토화용조예요. 왜냐하면 수는 먼저 토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활을 쓰고 목까지 쓸 수 있다. 목까지. 그러게 여보세요. 좋잖아. 네, 좋잖아. 이 진대원만 그러네요. 네. 자축 때문에 아직 어리네요. 이때 고생 좀 하겠네요. 네. 이런 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 그늘에서 커이죠. 네. 고생 좀 하고. 자, 이거 세 번째예요. 자, 봅시다.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무진, 을묘, 신축, 정유. 자, 이 사주는 모기체예요. 이게 4.5예요. 좌우묘에는 약간 4.3면 돼요. 근데 여기 을목이 하나 채니까 5.3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체, 금토용으로 가요. 화도 괜찮다. 그런데 이 사주는 화가 지지로 이렇게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고 지지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화는 괜찮겠네요. 사유축 근국을 이루니까 괜찮고, 오화는 별로 좋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차, 춘, 금기약. 금기가 약한데, 시살 긴급. 이건 뭐 정화가 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봉인수. 예, 맞습니다. 원격 불통. 멀리 떨어져서 통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렇게 간목이 을목이 막고 있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피, 왕목, 극토, 괴인. 이 인수가 무토가 인성인데 목으로서 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묘진까지 있으니까 암흑을 해서 사실은 이 토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비단 무토가 불능 생활 생활수는 없지만, 즉 일지의 축토 역시 피 묘목 속에라는 거예요. 묘목으로서 이렇게 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묘진 합을 해서 축토는 살아있어요. 자, 국내 무가통질이 아무런 통할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중원 남방 살지라 그래요. 이게 용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거예요. 농록풍상이라 분치미우 열심히 돌아다녔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분치미우했다. 경신 극거목신하니 줘서 듣기운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것이죠. 분발 섬자예요. 이거요. 섬서성에서 루드군공 군인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군공을 세워서 신윤년에 20년까지 벼슬이 부윤까지 되었다. 부윤은 뭐 이렇게 각출했는데, 조선시대 행정부의 하나의 면에서 도윤 다음에 직임 정치행정법제 인사 도윤 면윤. 그래도 좀 찾아놨습니다. 금은 등이 목을 극해서 방신 일주를 도와주니, 인성 또한 화살을 화해서
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성이라 하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화살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정화가 있어서 오히려 정화를 더 돕겠네요. 일단 사주 구조 자체가 원래는 목이체면 금, 토, 화까지 쓰는 수가 있어요. 근데 화는 좀 부담감이 가네요. 사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사주 구조가 좀 화는 좀 부담이 가는 사주라 할 수 있네요. 자, 역평이네요.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 행론으로는 목체 금토형제가 되었다. 일주를 중심으로 재성이 강함으로 비겁이나 인수가 용이시 되므로 초년 때문에 간사를 흘러 어려운 살을 했을 것이다. 이 명제는 지지로 사화가 빠진 추교 반근극을 이루어 재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재성인 을목도 인목이 빠진 묘진 반합국을 이루고 경신 신요 비겁대운 20년을 거쳐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격이죠 이거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그러니까 화를 잘 쓰지를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추교 근극을 이루고요. 이렇게 해서 요 20년이 딱 좋네요.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 소식 들려오는 건 이 술터 대운에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예. 분명히 들리죠. 이걸 넘겨야 개해가 되는데 죽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것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119. 자, 다음이 관살장인가 그래요. 참 중요한 건데. 한번 봅시다. 기사, 정묘, 하, 신묘, 을미. 이건 아주 목체예요. 이건 제다신약사주예요. 화까지 있어서 이 인수를 못 써요. 참 목체 금토인데 이게 제다신약이에요. 참 엄청나네요. 네. 춘금, 차춘, 금, 허약. 금이 완전히 허약한 거예요. 허약해요. 야, 이게 그래서 이게 종격으로 갔으면 참 좋은데 종격이 안 되네요. 이게 종격을 거부하잖아요. 해자 추금에서. 예, 이게 참 목화당관을 해서 맞습니다. 연인 월살, 연인 월살. 예. 미득상통 서로 통하는 게 없어. 시지 미터는 우회 묘화목. 참 단지 유 생살지점 살만 생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보주지의 일주를 돕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겸지 겸해서 일록 운이 또 묵으면 금이 없어. 비거분으로 흐르지 않아요. 일파수목이에요. 잉 거듭해서 자살지원 자살의 살을 오히려 돕는 근원이 돼요. 근원이 돼서 이치 이런 결과 합해 조 부모의 재산을 깨트리고 일사무성 하나도 이룬 것이 없었어요. 지해운에 회목을 하니 살을 생해서 이망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해운에 죽게 돼 있죠. 해명이 목국을 내려니 참 안타까운 사주죠. 제다신약이에요. 아주 정통적으로 이 명제야말로 제다신약 사주로 재성이 너무 많아 일주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부엌빈인의 처지가 됐다. 더해 음년생 건명이라 대운 역시 일주의 힘을 설계하는 북방문으로 흘러 일사무성이 되었으며 해대원의 목국을 이루어 망한 명주다라는 것이죠. 제다신약 사주예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참, 이렇게 되니 이걸 넘겨야 돼요. 그러니 만약 때문을 이거 기다릴 수 있나요? 이때 해대원에 죽었죠. 참 안타깝네요. 할 말 없죠. 이 제다신약이 참 무서운 사주예요. 엄청 부담스러워. 일주한테는 재성이 많음으로써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다시 관살장이 나오죠. 이 관살장서부터 또 제가 떠들어야 돼요. 왜 여기에 철조 선생님 사주가 143번인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이제 살격에 가서 있을 거예요. 참 중요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철조 선생님께서도 중요한 것만큼 꼭 집어서 관살의 힘을 몸은 전부 넣었다. 철조 선생님께서 넣으신 건 아니죠. 원래 원문은
명나라 시대에 경도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고, 원주도 유배원이 지었다고 원주를 했다지만 믿을 수는 없고, 그러나 저러나 적천수 지벼는 진수함 선생이 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진수함 선생의 이 적천수 지벼에 의해서 이게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하신 거예요. 적천수 증주. 네. 그래서 저는 편을 이렇게 나누니까 편은 나누진 않았죠. 이렇게 글씨, 그렇죠. 편을 나눴으니까 편주를 했다고 해도 될 거예요. 저는 만약 이 책을 쓴다면. 왜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었으니까요. 이해하시기 쉽게. 자, 그래서 다음 강의, 내일은 자평진전 할 것이고요. 모레 적천수 정리할 때 또 용신 잡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이 좀 좋네요. 예, 마치겠습니다.